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던 20살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저는 친구 3명과 함께 청평호수로 2박 3일 여행을 갔습니다. 그때도 청평호수 인근에는 수상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친구들과 펜션에 짐을 풀고 인근 호수에 바나나 보트를 타러 갔지만 전 설렘보단 긴장감이 더 컸습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어머니는 물가 근처엔 절대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고 저 역시 물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서 수상 레저는 처음 접해봤기 때문입니다. 저와 친구들은 사람들이 노는 모습을 구경하다가 구명조끼를 대충 걸쳐 입고 바나나 보트에 올라탔습니다. 한참 동안 호수를 누비며 신나게 놀다가 코스 막바지에 보트가 급회전을 하면서 우리 모두 물에 빠져버렸는데 제가 입었던 구명조끼가 머리 위쪽으로 훅 빠지며 전 물속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코로 물이 계속 들어왔고 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 이후로는 기억이 없습니다. 눈을 떠보니 제가 물 밖에 누워 있었고 사람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친구들에게 들은 바로는 일행들을 다 건지고 보니 사람 한 명이 없고 조끼만 둥둥 떠 있어서 보트를 몰았던 직원이 급히 물속으로 들어가 제 머리채를 끌고 올라왔다고 합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린 저는 계속 기침을 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제가 몸이 축 늘어진 상태로 끌려 나오는 모습에 친구들은 제가 죽은 줄 알고 울며 불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에 저는 고열에 시달렸고 결국 한밤중에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전 곧장 응급실로 갔고 입원을 해서 폐에 찬 물을 빼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꾸짖으시며 이모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저희 이모는 보통 사람에 비해 촉이 예민하시고 예지몽도 잘 꾸시는 분입니다. 이모가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연락을 하셔서 대뜸 문단속을 잘하라고 하시거나 가족들 다치지 않게 조심하라고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 후로 집에 도둑이 들기도 했고 어머니가 허리 수술을 받으시기도 했었습니다. 이모는 제가 막 태어났을 때부터 어머니께 현이는 절대로 물가에 가지 못하게 하라고 귀에 딱지가 않게 수시로 주의를 주셨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나던 날 저녁에 이모가 꿈을 꾸셨는데 어머니의 작은 어머니, 즉 저에게는 작은 외할머니 되시는 분이 꿈에 나왔다고 합니다. 작은 외할머니는 온몸이 물에 흠뻑 젖은 상태로 방문 밖에 서서는 아기였던 저와 어머니를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로 전 다시는 물가에 가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했습니다. 이번 다음날 아침 잠시 집에 가셨던 어머니가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병실로 돌아오셨습니다. 어머니가 집에서 칫솔과 치약, 휴지 등을 챙기고 있었는데 이모가 연락을 하셔서는 저를 갑자기 찾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간밤에 꿨던 꿈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모가 꿈에 어떤 아이가 큰 대야에 물을 받아놓고 물장구를 치면서 엄마로 보이는 여자와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여자가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아이의 머리를 대야 안으로 밀어 넣었다가 들었다가 반복을 했고 아이의 얼굴이 숨이 넘어갈 듯 새파랗게 질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아이가 바로 어릴 적의 제 모습이었고 그 여자는 작은 외할머니였다고 합니다. 이모에게 그 이야기를 들으신 어머니는 제가 진짜로 죽을 뻔했다는 생각에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 동안을 우셨다고 합니다. 역시 어른들이 조심하라고 하시는 것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지금도 물가 근처엔 절대 가지 않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5학년이었던 1997년 IMF로 국민 대부분이 어려움을 겪었던 그 시기에 저희 아버지의 사업 역시 어려워졌고 그 후로 부모님은 이런저런 힘든 일을 하시며 생활을 이어나가셨습니다. 당시 서울 송파구의 단칸방에 살던 우리 가족은 친척분의 도움으로
경기도 광명의 모처에 있는 작은 상가짜리 한 칸을 얻게 되었고 그곳에서 칼국수 가게를 하게 되었죠. 어머니께서 신혼 때부터 모아둔 그릇이며 제 장난감까지 미처 다 챙기질 못한 채 트럭을 타고 가게가 있는 광명으로 향했는데 눈앞에 마주한 가게의 모습은 정말로 처참했습니다. 가게는 입구부터 안까지 빈 술병들이 어지럽게 널려져 있었고 가게 앞에는 번호판이 없는 버려진 트럭과 승용차가 먼지를 가득 머금은 채 세워져 있었습니다. 전 부모님과 함께 며칠간 여관에 머물면서 낮에는 가게 청소를 도왔습니다. 무려 이틀을 꼬박 치운 후에야 10평 남짓한 가게의 절반 정도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게의 카운터는 주방 쪽문 근처에 있었는데 호기심에 카운터 계산대 서랍을 뒤져보니 작은 계산기와 간이 영수증, 봉투, 고무줄 등 자질구레한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랍의 맨 윗칸을 열어봤더니 웬 사진 한 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조금 무서운 인상을 하신 어떤 할머니의 독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들고 가서 아버지께 이런 것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냐고 여쭤보니 아버지께서 대뜸 구석에 있는 마대자루를 가리키며 그냥 버리라고 하시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누군가의 소중한 사진을 버리라고 하시다니 어린 마음에 아버지의 그런 말씀이 조금 매몰차게 느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정이 많던 아버지께서 이렇게 인간미 없이 무뎌지셨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죠. 여차저차 해서 가게 리모델링까지 마친 우리는 개업 기념으로 주변에 팥떡을 돌리며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 뒤쪽에 앉아서 놀고 있는데 골목길에서 누군가 수군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휴, 그 할망구 터에서 장사가 잘 되겠어? 그러게. 살아생전에 그리도 악에 받쳐 살던 양반인데 말이야. 그 터는 오죽할까? 어린 나이에도 그것이 텃세라는 걸 알았던 저는 행여 부모님이 아시면 얼마나 속상하실까 하는 생각에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밤 10시에 장사를 마치고 셔터문을 내리면 부모님은 상을 폭에서 올려두셨고 우린 빈 공간에 전기장판을 깔고 누워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부모님은 밥을 굽는 제 또래 아이들이 있으면 저와 나란히 앉혀놓고 칼국수를 내어주셨습니다. 가게 평판이 나쁘지 않았는지 다행히 동네 분들이 가게 매상도 많이 올려주셨었죠. 그렇게 광명으로 이사를 온 지 석 달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날 유독 피곤해서 가게 장사가 끝나자마자 잠이 든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불 꺼진 가게 주방의 한쪽 구석에 웬 할머니가 서서는 칼질을 하시며 한숨을 푹푹 쉬고 계시는 겁니다. 부모님은 옆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셨고 그때만 해도 귀신이랄지 영적 현상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몸을 반쯤 일으켜 그 할머니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고생 안 시키려면 네가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렇게 할머니는 저에게 호통을 치셨고 온몸이 땀에 젖어 화들짝 놀라 일어나 보니 가게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더 이상 이상한 일은 겪진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부모님도 그 할머니 모습을 몇 번이나 목격했다고 합니다. 육수를 내기 위해 새벽에 일어나서 주방 뒤편으로 가보면 할머니께서 무서운 얼굴을 하며 서 계셨고 이런 말씀도 하셨답니다. 먹고 살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지. 그 무렵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신 부모님은 그런 할머니의 영혼 앞에 고개를 숙이며 더욱 열심히 살겠다고 각오를 다지셨습니다. 제가 그 꿈을 꾼 다음 날 부모님께서 제사상을 차리시는 모습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던 그 일이 떠오르는군요. 현재 부모님은 가게를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하여 장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타지에서 일하는 저는
휴일이 되면 가게 일을 도와드리곤 합니다. 예전에 그 가게에서 장사를 하셨던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동네에서 돈밖에 모르는 일벌레로 소문이 자자했었다고 하는데 전 그 할머니께서 우리 가족을 딱하게 여겨 도와주신 거라 믿고 있습니다. 성함도 모르는 할머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